安くない？安いよね。 일본이 결국 한국에 손을 벌리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쌀이 사라지면서 굶어 죽어도 한국 쌀은 먹지 않겠다던 일본이 한국 쌀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한때 자신들이 쌀의 나라라고 자부하며 최고급 쌀을 자랑하던 일본이 지금은 밥 한 공기 얻기 힘든 쌀 대란에 빠졌습니다. 마트에 가면 쌀 코너는 텅텅 비었고 사람들은 새벽부터 줄을 서며 쌀 사재기를 합니다. 정부가 판매를 제한해도 소용없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넘치고 쌀은 모자라니까요. 평소 개인은 사회를 위해 양보해야 한다며 민도를 자랑하던 일본은 어디 갔을까요? 쌀 앞에서는 거칠게 생각할 여유 따윈 없습니다. 마트에는 1인 1포 제한이란 팻말이 붙었지만 몰래 가족들까지 동원해 여러 포대를 사들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질서 있게 줄을 선다던 일본인들은 쌀 한 포대를 두고 벌이는 치열한 눈치 싸움 앞에 무너졌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초등학교 급식에서도 쌀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밀가루 음식이 나오던 학교들이 지금은 일주일에 겨우 한 번 쌀밥이 나옵니다. 아이들은 빵과 국수로 배를 채우면서 왜 밥이 없지 하고 의아해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쌀값이 폭등했기 때문이죠. 1년 전만 해도 5kg에 2,500엔이던 쌀이 올해 4월 기준 4,500엔까지 치솟았습니다. 무려 14개월 연속 오르면서 이제 쌀은 매일 먹기엔 너무 비싼 고급 식재료가 돼버린 겁니다. 일본은 지금 쌀 없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트에서 쌀을 찾는 일본인들은 당혹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쌀 매대는 모두 텅텅 비어있고 남아있는 쌀 가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오르면 이제 우리 밥은 어떻게 먹나? 다음 달 월급날까지 먹을 양인 2kg만 겨우 샀습니다. 쌀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밥 대신 우동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3일째 빵만 먹고 있어요. 모든 대비가 완벽했던 일본의 쌀 품귀 사태가 정말 현실인가라며 깊은 실망과 분노를 드러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경제적 위기를 넘어 일본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선진국이라는 일본에서 21세기의 쌀 부족에 따른 가격 급등과 판매 제한이라는 뜻밖의 상황은 그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쌀이 사라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본인들은 그 원인을 한국에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관광객, 그 중에서도 한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쌀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일본 내에서는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쌀을 너무 많이 먹어치웠다는 황당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당시 일본 공영방송 NHK는 쌀 부족 현상은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초밥과 같은 쌀을 원료로 한 음식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탓이라며 특히 일본을 많이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편의점 삼각김밥을 지나치게 소비한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이에 일본 언론과 네티즌들은 한국인들이 몰려와 쌀을 싹쓸이해갔다. 돈을 쓰지 않고 삼각김밥만 먹으려면 차라리 오지 마라. 쌀만 먹어치우는 한국인에게는 별도의 관광세와 숙박세를 더 받아야 한다. 한국인 때문에 일본에서 밥 한 끼 먹기도 어려워졌다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며 쌀 부족 사태의 책임을 한국인들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간들 갑자기 일본의 쌀 유통을 마비시킬 만큼 소비할 순 없습니다.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연히 이 사태와 아무 관련이 없죠. 관광객이 쌀을 다 먹었다는 주장은 말 그대로 밥 숟가락까지 남 탓하는 소리입니다. 한국인들은 아무 잘못이 없으며 이 사태의 본질은 외부가 아닌 일본 내부에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일본 기상청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를 했을 때 이 한마디에 쌀 사재기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일본인들은 쌀을 생존물자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움직여야 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일본 정부는 사태를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24년 3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비축미 21만 톤을 방출했지만 이미 시장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거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들 사이에서 한국산 쌀을 이고지고 사가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한 달 동안 여행객들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된 한국산 쌀은 무려 1250kg이나 됩니다. 한국에서 10kg짜리 쌀이 4만원이면 산다는 소식이 SNS를 타고 전해지자 마트는 일본인들로 북적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캐리어에 옷 대신 쌀을 채우고 손가방에까지 쌀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쌀 한 톨이라도 더 챙겨가려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일본 언론이 보도하자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폭발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가도 쌀값만은 큰 변동이 없는 한국이 부럽다. 한국은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데 일본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
쌀 사러 한국 여행 가야겠다. 한국은 쌀을 지키고 우리는 쌀을 잃었다란 말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일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려 35년 만에 한국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자 한국산 쌀은 순식간에 완판되어 버렸습니다. 한때 한국은 우릴 따라오려면 멀었다고 비웃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산 쌀 없이는 밥 한 끼 해결도 힘든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쯤됐는데도 일본 내부에서는 한국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10kg에 9,000엔이라고? 왜 한국 쌀이 이렇게 비싸냐? 한국에서 가격의 2배를 받다니 한국은 우릴 돕는 게 아니라 돈 벌 생각만 한다. 별로 맛있지도 않고 싸지도 않잖아. 이럴 바에야 일본 쌀을 먹겠어. 10kg에 9,000엔, 싸지 않아서 순간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일본 쌀과 똑같은 가격인데 이걸 덥석 물었을까요? 한국 쌀이 온다고 해서 우릴 돕는 줄 알았더니 돈벌이로 이용하는 거야? 혼란한 틈을 타 한국 쌀을 수입해주는 이상한 정책만 늘어난 거다. 한국 국내에서는 10kg 2-3,000엔 정도일 텐데 왜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는 거야 라며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손 벌려 가져간 쌀인데 감사하긴커녕 불평부터 쏟아내는 모습에 그저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관세까지 붙여서 수입한 쌀이 자국산 가격과 비슷하다면 자국산 쌀이 얼마나 비싸게 팔리고 있는지 그 사실부터 비난해야 맞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본은 그걸 외면한 채 한국이 위기를 기회 삼아 돈 벌려고 한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대화 수준을 보면 차라리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본이 스스로 무너질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쌀밥 자존심을 지키겠다던 일본은 이제 한국 덕분에 겨우 밥상을 지키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긴커녕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며 바닥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절망에 가까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실제로 일본은 올해 쌀 생산량이 늘었는데도 쌀을 사재기하고 서로 쟁탈하느라 도대체 쌀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단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본인들은 한국 관광객이 쌀을 다 먹어치워서 한국 쌀을 수입해야 하는 지경에 내몰렸다며 원망하지만 모든 지표는 일본 내수 소비자와 유통업체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 실패가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임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일본은 이제 손쓸 여유조차 없어 보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매년 쌀 여유량을 35%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 쌀 대란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될지 불투명하지만 한국은 이미 한 발 앞서 대비하고 있고 일반년교 사삼아 더 큰 위기를 피해갈 준비가 되어 있죠. 쌀을 둘러싼 일본의 상황을 한 수 위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이 주목받는 가운데 최근 국내에 알려진 참혹한 영상 하나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무너질 듯한 천장, 얼룩진 벽지와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 믿기지 않는 이 집의 주인은 충격적이게도 1950년 발발된 한국전쟁의 직접 자원에 조국을 위해 싸웠던 김영길 참전용사였습니다. 정전 후 가난에 허덕여야만 했던 그는 지금까지도 쉴 공간도 없는 이곳에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고령의 나이에 피부암을 앓고 있지만 폭염 속 씻을 수조차 없는 화장실에서 살아가며 한 달에 2번 목욕차가 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독히도 힘든 삶을 살아가던 중 71년 만에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의 소식을 들은 한국 기업이 바로 지원을 결정하며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한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들은 폭염 속에 가장 시급히 필요했던 화장실 수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했고 곧바로 대대적인 지방 개선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참전용사는 자신을 찾아준 한국인들에게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고 수십 년간 희망하던 바람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며 몇 번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참혹했던 이곳은 현재 여느 평범한 화장실처럼 변화되었습니다. 김영길 참전용사는 그 모습을 보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는데요. 그에게 한국전 참전은 결코 후회스런 과거가 아니었지만 그 노고를 잊지 않은 한국인들의 보답에 감격한 것입니다. 인프레쉬. 이곳은 김영길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용사들을 위해 전자제품, 주거 개선 등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에 달려가 의료, 물품, 금전 지원 등 그야말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많은 외신들이 앞다투어 인프레쉬의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업, 한국은 우릴 잊지 않았다. 기적의 한국인들. 국가를 대신해 나선 이 기업의 행보에 세계는 열광했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답 한마디를 남겼죠. 그리고 지금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알리기 위한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열악한 주거지에 머무는 참전 용사님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90대 고령인 그분들께 보답할 시간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프레쉬는 후원 계좌를 공개했습니다. 모인 후원금은 100% 전액 참전용사 주거 개선에 사용되며 오는 6월 25일 시작과 함께 모든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답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직 도움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할 차례입니다. 후원은 여러분의 이름으로 진행됩니다. 고정 댓글에 자세한 내용을 남겨두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영웅들의 삶이 나아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여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슈였습니다.